네,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사과라는 말이 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유감, 송구, 그러다가 사과는 다른 곳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인도 사과, 이 토리에게 내미는 이른바 사과를 개한테 주는.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도 이 언론에서도 사과는 개나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은 진정어린 사과를 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홍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시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로만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는 사실은 이 토리에게 사과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해시태그 보고 사실은 저는 더 놀랐어요. 해시태그에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느그는 추루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느그는 추루무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추루가 뭐냐면 고양이의 간식입니다. 아. 예. 그 집사들은 다 알아요. 네. 아주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오. 예, 예,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다 보니까. 예, 네. 유동식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딱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주면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느그는 추루무라. 추루를 먹어라 뭐 예, 이런 건가요? 추루 먹어라. 네. 이게 사투리를 이제 너희들은 네. 고양이 간식을 먹어라.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아, 이 정말. 해시태그도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이게 앞에는 뭐 나래는 고양이 나랜데에 우리 집 고양이들은 인도사가 안 묵어예. 그러면서 고양이한테 느그는 추루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이거 그 인도사과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사과도 못 주겠다 뭐 이런. 그런 거네요. 관련 계정 폭파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사실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뭐 그럼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사과는 뭐 개나 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셨구나. 네. 그런데 얼마나 사과가 하기 싫었으면. 네. 그러니까 뭐가 맺힌 게 있었구나. 사과하고 나서. 네. 그래서 사과하고 나서 뭔가 맺힌 게 있어서 이런 어떤 숨은 어떤 뜻을 표현하고자 한 건가? 사과하기 정말 싫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네. 그 사과라는 두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에는 유감, 네. 그 다음에는 한 4시간 뒤에 송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제 이진숙 대변인한테 유감 왜 사과라는 말을 안 하시고 유감이나 송구라는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과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사과가 아닌 것은 아니다. 너무 이런 어려운 취지로 말이에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쩌면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네. 갑자기 이제 사과했으니 됐다 뭐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어서 그런 사과했으니 됐다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사과가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어떤 압박들이 워낙 심하니까 억지로 한 건가. 그래서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맺힌 거를 이런 인스타로 사진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받았죠.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데 이제 진해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 받으셨을걸요 아마. 네. 네. 그래서 이게 사과를 자유로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권유하니까. 네. 당에서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라 사과. 뭐 이준석 대표도 착잡하다. 사과를 이분이 이제 보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사과해야 될 상황인데 빨리빨리 사과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끌면서 자존심 싸움을 국민들과 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하지 않나요? 왜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네. 남한테 사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죠? 네, 뭐 완전히 갑 중에 갑이죠. 특히 검사라는 게 워낙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총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변호사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 또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치를 시작은 했지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렇죠. 아직 정치인이 안 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아직도 검찰총장으로 계신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런 태도, 본인의 어떤 네. 태도의 문제. 네.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볼 일단 때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럼 태도의 문제가 첫 번째라면 전두환 씨에 대한 그 평가, 네.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반박하는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오히려 본인이 반박을 하셨죠. 또 그 보도를 보면 캠프에서 이렇게 측근들이 빨리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도리어 캠프 측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설득하면서 이건 이런 뜻인데 왜 사과하라고 하냐. 뭐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쓴 건 잘했다는 얘기다. 그건 뭐 잘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취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A, B, C, D를 얘기를 하면 네. 그중에 B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가 있다라고 할 때 네. 국민들한테 나는 A, B, C, D를 얘기를 한 거니까 그중에 D가 이 B에 대한 좀 보완되는 말이 있는데 알아서 해석해야지. 왜 내가 B 얘기를 했다고 문제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저희도 정치하다 보면 억울하다, 좀 속상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네. 국민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국민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은 그 전두환 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역사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말실수라기보다 가장 큰 문제가 가치관 역사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치 여기 입문하시기 전에 검찰총장 하다 바로 나오시다 보니까 자기 중심 그리고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큰 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죠. 역사 인식 이전에 역사 사실 자체에 대한 파악이 그것도 좀 사실은 전두환 정권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18과 쿠데타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기업 통폐합을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고요. 그렇죠. 국제그룹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럼요. 네, 해체하니까 그냥 해체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막 네. 그 길거리에 나앉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도 굉장히 많이 억압을 했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술자리나 이런 데서 네. 뭐 인사는 잘했지 않아?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약간 술자리 대화 같은 느낌이에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인사도 그때 분위기에서 그 40년 전에 그런 굉장히 이렇게 억압적 분위기에서는 그냥 인사를 이렇게 적당히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그게 이제 워낙 억압적 분위기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간 것이지. 그렇죠. 그 진짜 잘했다고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경제도 삼조호황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 경제가 그 당시에 다 그랬었거든요. 네, 엄청 그러니까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인사를 잘한다. 저는 그런 것도 그 인사하신 분들 중에서 부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인식이나 사실에 대한 파악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정치라든가 자기가 직접 억압을 받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때 5천에서 10,000불 정도 가는 그 국민소득 구간, 그 구간에 있을 때는 어느 나라나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거든요. 예, 그때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지금 예. 얼마 전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때 이렇게 중산층의 이런 쪽에서는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잘 살았다, 괜찮았다라고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일반 국민 중에서는 뭐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윤 캠프 안에서도 윤석열 캠프 안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고 네. 무슨 뭐 의견의 대립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뭐 더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혹시 뭐 그쪽 캠프 소식을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캠프가 아니니까 뭐 저도 뭐 그냥 흘려들은 얘기들이라 네. 정확한지 저도 뭐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네. 이제 안에서 사과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늦으셨죠. 굉장히 네. 그 캠프 안에서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한참 걸렸고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당과 지도부 또는 원로들의 어떤 압박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아마 사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늑장 사과였죠,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본인은 캠프에서 사과라는 얘기를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보도도 있었죠. 네. 네. 자, 조금 각도를 바꿔보면 지금 TV 보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원희룡 후보하고 두 분이 마수 토론을 두 분 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네. 하고 계신데 네. 홍캠 입장에서는 뭐랄까 뭔가 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만한 이런 어떤 일도 반사적 아니실까요? 얘기나 예. 이런 거. 예, 아니 근데 어떨까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 전두환 발언이라든가 지금 네네. 이 토리 사과 예. 이거 개사과 사건은 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 특히 전두환 발언 이런 거는 네.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아하기만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또 압박과 책임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후보가 돼서는 윤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는 큰 문제가 되고 또 이분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되었을 때 과연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지금 이 시대 40년 후에 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본선 진출을 해서 네. 정말 이런 어떤 그 국정의 혼란 또는 역사가 퇴행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네.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좀 들고 아주 이 쭈삣쭈삣하죠, 사실은. 근데 아까 그 유승민 후보와 그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할 때 보니까 이 일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면서 역으로 네. 피장파장 전술을 쓰시더라고요. 유승민 후보도 뭐 언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원희룡 후보는 전두환 씨한테 가서 세배를 했다. 절하는 게 있었다. 또 홍준표 후보도 이전에 TK에 얘기하면서 뭐를 잊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쭉 앞에 대통령 이름을 TK 출신 하면서 대통령 이름을 다 예. 열거한 적이 있었죠. 네, 열거하면서 했으니 아니 뭐 국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세 사람이 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피장파장 전술인데 말을 하자면 네.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말꼬리 잡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들은 지금 그분의 역사 인식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진정성 그 네. 호남 가서 막 비석에 예. 눈물 흘렸죠. 닦고. 비석 닦다가. 저는 사실 그 비석 닦고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두둔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거의 진정성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의 진정성과 역사 인식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호소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경쟁자들하고 피장파장이니까 우리는 쌤쌤이야.
뭐 그렇게 네.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을 나는 보니까. 됐어. 네.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딴 사람은 이거- 몰라도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전술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순간에는 뭐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과연 음. 국민들 앞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게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네. 이거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보는 게 네.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유사한 어떤 상황들에서 이 정치 철학이나 이런 기조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탈원전이나 부동산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전두환처럼 뭐 이런 배워야 비슷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네. 배워야 그러니까 된다. 이제 이랬죠. 이제 그냥 어쨌든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법과 헌법 정신 이런 것도 마구 무시하고 네. 그냥 막 그렇게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혹시 오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진짜 내가 옳다면 그러면 이건 역사 퇴행하는 거죠. 예, 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네. 좀 우리와 다르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네, 들고요. 네. 지금 시대가 그 많이 바뀌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 마스토론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네, 네. 거래 내역 그 공개해라. 네. 라고 했더니 어제 그제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2010년 2월 달 건까지인가? 뭐 이렇게 네, 딱 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 더 2011년 12년 것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윤석열 캠프 측 이진숙 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네. 홍준표 후보에게 약속한 부분만큼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이 씨를 통해서 거래했던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다 약속을 지켰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 약속 지킨 겁니까?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우리가 요청한 거는 뭐냐면 네네. 이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이것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죠? 예. 이것이 소명되는 네. 그런 어떤 기관의 네. 공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또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홍준표 후보가 아닙니다. 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 그걸 요청을 한 거죠. 네, 국민을 그냥 대신해서 요청한 그냥 거죠. 얘기를 한 거고 검증 차원에서 서로 이런 것들은 까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지금 보면 매집한 내용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건 주가 주식을 매집을 막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팔아치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차익을 얻는 건데 음. 그 과정을 다 보여줘야 네. 이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적어도 이게 집중적으로 매집했을 때 그 매수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그 전에 거래 내역 네. 그리고 매도를 한 내역 네. 이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이거 공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집한 딱 한 5달인가 그것만 공개를 했거든요. 예,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네. 내역들이 있던데 실은 경찰 그 내사 보고서에 보면 그 공개한 그 기간은 구렁이 작전을 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매수를 굉장히 적게 하면서 네. 살짝 구렁이처럼 조금씩 그 주가 조작 전에 시세 조정 직전의 단계다라고 검찰 내사 보고서에는 써 있는 기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네. 내사 보고서에. 네, 경찰 저 내사 그거 몰랐네요. 보고서에는 네네. 구렁이 작전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신 대로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그렇죠. 소명을 해라.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자꾸 벌어지니까 깨끗하게 그냥 다 소명하면 좋을 것이고 네.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그 큰 문제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이 피눈물을 네. 흘립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개할 거는 확실하게 공개를 하는 게 좋다. 국민들한테. 네. 근데 이제 공개는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캠프로 영입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이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네. 이제 굉장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처음 시작할 때 외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좀 예, 많이 좀 우리 이현주 전 네. 의원님도 그러시고 영입 인사들 또 더 있습니까?
지금 접촉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사실은 경선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죠. 11월 5일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이제 주로 보면 지금까지 항상 개파 없이 네. 또 줄을 세우지 않고 그런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에서 있는 기간은 홍준표 후보가 윤 후보보다 훨씬 더 길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정치 기득권 세력은 윤 후보 쪽에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 후보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줄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립만 지켜달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과거에 이제 보면 삼국지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조조하고 선권이 싸울 네. 때인가요? 제가 네, 그 네, 네, 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대전의 이름이 네. 그때 이제 조조의 조조 쪽에서 이렇게 송건한테 이렇게 투항한 네. 그 자기 쪽 측근들의 명단들이 있었는데 네. 조조가 그거를 다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묻지 않겠다. 네. 홍 후보의 생각도 비슷하시죠. 네. 자, 홍 후보님이 지금 뭐 마스 토론 쭉 진행되고 있는데 날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5일까지. 자,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어쨌든 우리 홍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 주신 2030 세대들과 함께 저희는 어쨌든 홍 후보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 오래 있었지만 네. 항상 그동안 비주류 기득권의 반대편에 서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적임자임을 강조를 하면서도 또 한편 저는 이 어떤 지금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좌우를 떠나서 어떤 기득권 교체의 적임자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할까 합니다. 네. 기득권 교체의 적임자다라고 하는 말씀. 예, 홍 후보님의 향후의 포인트, 전략적 포인트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